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오늘 교육 같은 거 받을 거라고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해서 아이와 그 자리에서 헤어지고 방법을 찾는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 위탁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판사가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 내에서 살펴보기에는 범죄가 중대하고 경우에 따라서 소년원 수감형 처분 같은 매우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만큼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9주 정도까지 분류심사원에 가둬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위탁 결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분류심사원에 갇히게 되면은 그 분류심사원 내에서 분류심사관이 판사의 위탁을 받아서 아이를 심리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 뒤 다음 재판 기일에 아이도 보내면서 분류심사원에서 아이에 관한 자료를 판사한테 보내면 판사는 이를 종합적으로 심리한 뒤에 아이를 풀어주는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소년원에 수감시키는 위탁형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분류심사원에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연장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갇혔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분류심사원에 갇혔지만 즉시 풀어달라는 위탁변경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변경 신청은 정식 제도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아주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하나 이 분류심사원 위탁변경 신청 자체가 다음 기일에 재판받을 아이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위탁변경 신청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탁변경 신청 자체를 괘씸하게 여기는 소년법원 판사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다음 재판 기일에는 풀려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사실 다음 재판 기일에 풀려날 수 있도록 하려면 세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판사를 설득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변호인의 의견과 법정 내에서의 변호인의 진술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판단을 받고 우리한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가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리하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 죄가 무조건 낫다라는 식으로 주장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시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소년법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 죄질도 중요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판사가 봤을 때 도저히 가볍지 않은 사건인데 부모님이 마냥 우리 아이 죄가 가볍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겨놨을 때 부모님도 경각심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이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잘못 어필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문 변호사가 소년법의 이념과 취지, 다른 사건과의 비교, 피해자의 관계, 범행 형태 등을 판사한테 제대로 적시하면서 여기서 제대로라는 건 뭐겠어요? 객관적으로? 아니죠. 지금 갇혀있는 우리 아이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이 아이를 봤을 때 그래도 재범까지 저지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사한테 들어가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것도 아이나 부모님이 마음대로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내용 자체가 판사가 봤을 때 거슬리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호인 의견서가 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소년재판 다음 기일에 변호사가 법정에서 충분히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소년법은 재판 기일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즉일 선고로 선고 기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판사가 변호사한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판사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판사의 말도 끊을 수 있고 구두 변론을 제대로 해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소년재판 결정기일에 빈 결정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적힐지는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구두 변론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아이가 분류심사원 생활을 최대한 잘해야 돼요. 분류심사원에 갇히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경우에 따라서 아이가 거기서 자포자기를 하거나 오히려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분류심사원 생활도 변호사의 의견서나 진술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지 부모님도 아이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분류심사원에 위탁됐으면 즉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다음 날이라도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아이에게 분류심사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변호사가
판사를 설득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판사가 살펴볼 아이 생활 태도에 대해서도 아이 반성문에 대해서도 분류심사관이 판단을 받는 행동에 대해서도 조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건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부모님도 아이가 갇혀있는 동안 적절하게 면회를 해야 할 것이고 분류심사관과 면담도 해야 됩니다. 재판기일에 부모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탄원서를 새로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갇혀있는 아이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분류심사원에 비록 위탁됐다 하더라도 이 경험이 아이 장래에 있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아이와의 소통 능력과 교육에 관해서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라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소년법 전문 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오기현 변호사였습니다.